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간에 직류발전기의 6장 발전기의 종류하고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보시자고요. 직류발전기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직류발전기는 자속을 어떻게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공급을 받냐 아니면 내 스스로 공급을 해주냐에 따라서 발전기가 이렇게 나눠져요. 타여자 발전기와 자여자 발전기로 나눠지는데 이 타여자와 자여자의 차이는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자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계자의 역할이 계자는 자속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죠? 전기자는 기전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자속을 공급해주는 부분에 전원을 내가 줄 것이냐 외부에서 받을 것이냐. 그래서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자여자는 이 계자와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결이라고 했어. 연결은 또 접속이죠. 접속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직렬 아니면 병렬. 자 이렇게 볼게요. 자여자는 연결을 내가 직렬로 하게 되면 어떤 연결이요? 계자하고 전기자를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더라? 직권 발전기가 되더라. 직권 발전기가. 계자와 전기자를 내가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건 분권 발전기가 되더라. 제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동기의 종류하고 또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발전기는 타여자와 자여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타여자와 자여자는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보시고 자여자는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직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분권. 이해되시겠죠? 근데 하나가 더 있네. 그게 뭐야? 직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병렬로도 연결이 되어 있대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직권 계자가 있고요. 직권 계자가 있고 플러스 분권 계자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발전기를 이걸 우리는 복권 발전기다라고 해요. 복권 발전기. 그럼 이 복권 발전기는 직권에서도 자속이 나오고 분권 계자에서도 자속이 나온대요. 자속이 두 군데에서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두 군데에서 나온 자속이 방향이 같을 때 자속이 합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속의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가동 복권 발전기다라고 해요. 가동 복권 발전기. 그 다음에 자속의 방향이 같지 않을 때에는 반대 방향일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속은 그만큼 감소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차동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발전기의 종류인데 제가 하나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저희 교재에 맞게끔. 근데 이 종류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이 차동 복권 발전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소화 특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화 특성. 소화 특성이 가장 좋은 게 차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그럼 소화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화 특성은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전압이 뚝하니 떨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화 특성이에요. 그러면 소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차동 복권 발전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타여자 발전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는 다시 한 번만 해보시자고요. 타여자와 자여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타여자는 자,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자여자는요, 계자하고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권,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대. 그걸 복권 발전기. 그럼 복권에는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이 있는데 그 차동 복권 발전기는 뭐가 좋더라? 소화 특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타여자하고 자여자의 또 차이점이 없습니까? 저희가 자, 어디서 했냐면 자, 전기자 반작용을 했을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여자 발전기는 자, 뭐가 있어야 되더라? 잔류자기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되더라.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시게요. 계자하고 전기자. 자, 우리 계자를 자, 이렇게 그리고요. 전기자를 자, 이렇게 그리는데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기전력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기전력이 얼마만큼 만들어졌어요? A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만큼 만들어졌죠. 자, 자속이 공급이 돼야지만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자, 자여자는 자, 어떻게 됐어요? 내부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기전력이 제로 상태에서 이 기전력이 제로 상태에서 자속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이걸 병렬로 연결했대. 자, 분권이라고 봤을 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약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자속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 자속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잔류자기라고 하더라. 잔류자기. 자, 근데 타여자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죠. 왜? 외부 전원에서 이게 이제 타여자인데 자, 외부에서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해주니까. 자,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을.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타여자부터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부탁을 좀 드리지만 이걸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저하고 그냥 수업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한테 잡아드린 것처럼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건 맞지만 뭐 원리를 파악하고 뭐 어떤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건 아니죠. 그죠?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여러분들 지금 기능사 공부하고 있어요. 자,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저하고 지금 제 거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동영상을 보면서 그 동영상대로만 나 여기 있는 것만 내 걸로 그냥 소화시켜가지고 시험 한번 봐보러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말고 딱 이 정도만.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타여자 발전기입니다. 타여자 발전기. 자, 이 타여자 발전기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계자하고 전기자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어. 그래서 타여자를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죠. 계자가 있고요. 자, 전기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여자 발전기예요. 타여자 발전기.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기전력 구하는 공식을 하나 더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기전력 구하는 공식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어요? E는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타여자 발전기는 별도의 독립된 자, 전원을 가지고 있대요. 독립된 전원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인데 자, 계자에다가 자석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직류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부하가 이렇게 있겠죠. 이건 부하야, 부하. 그러면 자, 기전력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계자 저항이에요. 계자 저항은 우리가 이제 RF로 적자. RF로.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거는 계자 전류가 되겠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기전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부분에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부 저항. 자, 내부 저항이 하나가 있겠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RA.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이게 전기자라고 하지. 전기자 저항이라고 해요. 회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걸 내부 저항이라고 하지. 자, 이걸 전기자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자에서 이제 부하가 연결됐으니까 전류가 나올 겁니다. 이걸 전기자 전류라고 할 거예요.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자, 부하로 흘러 들어가는 요 전류를 우리는 부하 전류라고 합니다. 부하 전류.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자 부하, 이 부하와 전류가 만났어.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단자 전압이 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단자 전압과 이 전류가 만나게 되면 여기서는 뭐? 자 에너지, 전력을 소비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공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 거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IF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계좌 전류죠. 계좌 전류. 지금부터 이제 F다라고 하는 것은 계좌 쪽이다 보시면 돼요. 자 계좌 전류고 RF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좌 저항을 의미합니다. 계좌 저항. 자 그 다음에 I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전기자 전류가 되겠네. 전기자 전류. 자 그 다음에 자 R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기자 저항이 되겠죠. 전기자 저항. 자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보아 전류가 되겠죠. 보아 전류. 자 보아 전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V라고 하는 것은 단자 전압 또는 자 전격 전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자 식을 하나 유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걸 이렇게 나눠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발전기가 돼요. 발전기. 자 발전기 내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자 뭐가 됩니까? 부하 쪽이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 부하가 갖다 쓰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만 우리가 회로의 어떤 공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겠죠. 자 뭐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라고 하는 거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은 뭡니까? 폐회로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같더라. 자 기준 전압.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올라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전압 강화가 몇 번 일어났죠? 한 번, 두 번. 그죠? 자, 근데 첫 번째 특징부터 볼게. 자, 이 회로를 보니까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값이 어땠어요? 일정하다, 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자고. IA와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10A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도 10A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그죠? 근데 이 부하 전류는 또 어떻게 구해요? 부하 전류는 V분의 P로 구할 수 있다더라. 이해되시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자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보게 되면 자, 기전력 2는 자, 요 전압 강화와 이 전압 강화의 합성이죠. 근데 이 전압 강화의 전압은 V가 되겠네. 그러면 V 플러스 IA RA로 구할 수 있다네. 자, 이게 타여자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구하는 식이에요. 자, 제가 전동기도 같이 할게요. 전동기는 전원을 주겠지. 부하가 없고 전원을 주죠. 전원을 주다 보니까 누가 더 큽니까? 전원 전압 V, 단자 전압이 커요. 기전력 값이 더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는 내가 나중에 전동기일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전기자 전류를 몰라. 그러면 뭘 통해서? 자, 전력과 부하에서 쓰이는 전력과 단자 전압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요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타여자 발전기일 때는 자, 요 부분을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뭡니까? 잔류자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더라. 요 부분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더라. 자, 잔류자기라고 하는 게 어떻더라? 필요치 않더라. 이런 특징도 기억해 두시고. 그럼 우리 유기기전력 구하는 식이 두 가지입니다. A분의 PZFI의 60분의 N V 플러스 IA RA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저희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자, 타여자 발전기를 보니까 자, 거기에 무부하 특성 곡선이 있고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자,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그게 특성이에요. 자, 무부하 특성 시험을 하고요. 특성 시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하, 포화 특성 시험을 해요. 그다음에 외부 특성 시험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요. 무부하. 자, 무부하 특성 또는 포화 곡선 아니면 시험인데 자, 말 그대로 무부하야. 부하가 걸리지 않았을 때 전압은 뭐 왔습니까? 기전력과 같겠네. 그래서
자, 이 무보화 특성, 포화 시험은 자, 뭐하고 유기기전력. 자, 이 유기기전력. 자, 이와 자, 어떤 전류냐? 자, 보게 되면 무보화고 포화야, 포화. 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NS 그러니까 계좌에서 자속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자속을 계속 공급해 준다 해가지고 그 공급된 자속을 받아가지고 기전력이 하나씩 커지냐? 그게 아니죠. 그 자속의 양은 한계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게 계좌예요, 계좌. 이 계좌인데 자, N에서 S극으로 자속이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자속을 내가 아무리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이 바깥으로 이렇게 또 자속을 보내줄 수 있어요? 없죠? 자, 요 사이즈잖아, 사이즈. 그죠? 그걸 우리는 포화가 됐다 그래. 그럼 자속을 공급해주는 전류는 어떤 전류? 계좌 전류. 그래서 자, 유기전력과 어떤 전류? 자, 계좌 전류와 이 계좌 전류를 통해서 특성을 알아내는 시험을 자, 무부화 특성 곡선 또는 특성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곡선을 잠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유기기전력이고 자, 계좌 전류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게요? ohm의 법칙에 의거해서 저항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 전류와 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뭐가 돼요? 자, 이거는 계좌 저항이 되겠지. 이게 계좌 저항선이에요. 자, 계좌 저항선으로 자, 기전력을 계속 공급을 해주게 되면 자속을 계속 공급해주면 자, 이런 거죠. 이는 자, A분의 PZ의 파이의 60분의 M 볼트였는데 자, 계좌 전류 이꼬르 자속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자속을 계속 공급해주게 되면 기전력이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계속 커지게 되겠죠. 계속 커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포화가 된다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래서 자, 이렇게 같이 증가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이렇게 포화가 되겠지. 자, 이 곡선을 뭐라고 해요? 무부화 특성 곡선 또는 무부화 포화 시험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이 곡선도 중요하겠지만 요거 무부화 특성 포화 시험은 뭐 유기전력이와 계좌 전류를 자, 가지고 시험을 한 거다라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또 특징이 한 가지 나왔죠. 잔류자기가 없어도 자, 발전이 된다더라. 이게 타이자 발전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자,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외부 자, 특성 곡선인데 또는 시험이라고 해요. 또는 또 이걸 또 시험이라고 하죠. 자, 외부는 포화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자, 이게 발전기 내부고 이게 발전기 외부야. 외부에서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자 전압과 요 부하 전류뿐이 없겠죠. 그래서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자, 어떤 전압? 자, 단자 전압. 자, 단자 전압. 자, V와 자, 뭐예요? 자, 부하 전류가 되겠죠. 자, 이 부하 전류 I를 가지고 자, 시험을 하는 게 외부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뭐 외부 특성 곡선은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요거 얘기하시면 돼. 자, 보니까 자, 외부 특성 곡선은 자, 이 단자 전압과 자, 전류가 뭡니까? 부하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 자, 부하가 걸리지 않았어요. 이 부하가 없어.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무부하 전압이 되겠죠. 그럼 무부하 전압. 자, 요 상태가 이제 무부하 전압이 돼요. 이렇게 된 게. 자, 이게 V0. 무부하 상태에서 부하를 걸면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뚝뚝 떨어지겠네. 전압 강화 성분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하세요.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부하를 걸면 걸수록 이 곡선이 이렇게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거는 과복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게 있어요. 이게 직권. 나중에 이걸 우리는 수화 특성을 볼 때 좀 병렬 운전할 때 또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없는 거. 자, 이건 평복권.
그 다음에 자 전압을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전압 강화에 의해서 뚝뚝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 타여자, 자 분권, 그 다음에 차동, 복권. 그래서 보니까 수화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자 전압이 높을 때 전류가 뚝 떨어진 거나 아니면 전류가 많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압이 뚝 떨어지는 게 수화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화 특성이 가장 좋은 건 뭐야? 이거지. 타여자, 분권, 차동, 복권. 이해되시겠죠? 외부 특성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수화 특성, 자 타여자, 분권, 차동, 복권.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타여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 부분은 뭐하고도 똑같아요. 자여자 부분도 들어갑니다. 자여자 부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여자 발전기에 대한 자, 유기기전력 특징만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보시자고요. 자, 자여자 발전기는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여자 발전기. 자, 두 번째, 자, 자여자 발전기예요. 자여자 발전기. 자, 이 자여자 발전기는 자, 어떻게 되어 있더라?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죠? 근데 자여자 발전기의 자, 특징이 또 뭐라고 했어? 잔류자기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잔류자기가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발전기는 뭐? 타여자. 보기에 나올 수 있겠죠? 보기 1번 타여자, 직권, 분권, 복권. 그 중에 뭐냐? 뭡니까? 타여자가 되겠죠. 자, 자여자는 자 계자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분권부터 보시자고요. 분권. 우리 교재에 이제 분권 발전기가 나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분권 발전기. 자, 분권 발전기. 자, 이 분권 발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자와 자, 전기자가 어떤 연결되어 있더라? 자,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럼 그려보시자고요. 자, 계자가 있고요. 자, 전기자가 이렇게 있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병렬로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자, 발전기가 뭐예요? 분권 발전기가 되더라. 그럼 분권 발전기도 자, 여기다 특징 하나 볼게요. 계자 저항이고 자, 여기에는 전기자 저항이 있고 자, 이 부분에 이제 기전력 2가 발생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전류, 전기자 전류가 될 거고 자, 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 이게 분배가 될 겁니다. 그죠? 어떤 전류로?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하가 있어. 부하가 있다면 자, 이 부하 R과 전류가 만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단자 전압 V, 전격 전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전격 전압과 I가 만남으로써 자, 이 부하가 뭐가 됩니까? 자, 전력을 소모하게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자, 병렬 연결할 때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일정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 V는 뭐와 같더라? IF, RF와 같더라. 그래서 IF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RF에 대한 V로 구할 수 있다더라.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도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 여기 여러분들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가 있다면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더라. 이게 무슨 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그래서 자, IA 전기자 전류는 자, 뭐와 같더라? 부하 전류 플러스 계자 전류의 합과 같더라. 근데 부하 전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V분의 P로 구할 수 있고 계자 전류는요. 자, 계자 저항에 대한 자, 단자 전압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또 요 식이 하나가 될 겁니다. 전체 전류를 구하는 요 특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기전력이에요. 전압이 일정하잖아. 여기서는 요 전압과 요 전압은요. 이제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여기가 발전기 내부예요. 이게 발전기 외부죠. 그럼 이 회로를 통해서 자, 기전력 2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V 플러스 IA 자, RA인데 자,
전동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전동기가 되면. 전동기일 때. 근데 이 I라고 하는 이 전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만약 I를 모를 때에는. 전기자 전류값을 모를 때에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전력 구하는 공식. 자, 똑같죠, 지금. 그죠? 그래서 자, 잠깐 보시자고요. 자,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와 계좌 본선이 자, 병렬로 접속이 돼 있고 그림 확인하시고요. 자, 특성식은 자, 어떻더라? 자, 발전기는 E는 V 플러스 마이너스 IA RA가 되더라. 그럼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뒤로 가 있죠. 전격 전압은 E 마이너스 IA RA가 되더라. 자, 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적은 정전압 발전기에 쓰이고 여자 전원이 따로 필요가 없더라. 잔류자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좌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압을 조정하고요. 전기 화학 공업용 전원, 축전지의 충전용, 자, 전기기의 여자용 및 자, 일반 직류 전원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 야, 여러분들 여기서 특징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날 때 보시고 나머지 직권 발전기는, 분권 발전기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7번 문제.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 공식 가지고 자, 핵심 예제 7번처럼 문제가 나와요. 자, 보시자고요. 단자 전압이 220이래요. 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세요. 자, 단자 전압이 나오고 부하 전류가 나오고 계좌 전류가 나오고 전기자 정이 나왔는데 무슨 발전기야? 분권 발전기야. 아, 분권 발전기래. 아, 계좌가 있고 자, 전기자가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자, 이때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거나 단자 전압 V가 220V예요. 220V. 이게 단자 전압 V잖아.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아, 부하 전류. 이게 48A. 자,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자, 계좌로 가는 전류가 2A. 자, 전기자 저항.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있겠죠. 이게 0.25.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있어요. 자, 나는 모르겠다. 유기기 전력 2는 자, V 플러스 IA RA로 구한대. 그죠? 그럼 V가 얼마야? 220이고요. 220이고. 자, 플러스 IA. IA. 여기에 구하는 IA 값을 모르겠네.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전류는 이렇게 분배돼서 나가니까 2 플러스 48 얼마가 됩니까? 총 50A가 되죠. 거기에 전기자 저항 0.2. 그래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30V가 되더라.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수식으로서도 공부를 하지만 문제를 풀 때는 분권 발전이면 분권 발전의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수식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돼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분권 발전기도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직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 자, 직권 발전기를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직권 발전기입니다. 직권 발전기. 자, 직권 발전기는 계좌하고 전기자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직렬로. 자, 계좌와 자, 전기자가 어떻게 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대. 그럼 그려 보시자고요. 자, 직권 이게 계좌예요.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자, 뭐가 됩니까? 직권 발전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해볼까요? 자, 직권 계좌를 해서 우리가 IS라고 할게요. 제가 IS라고. 원래는 RF가 맞죠? RS라고 쓸게요. RS. 원래는 RF가 맞아. 저항이니까. 계좌 쪽이니까. 자, 근데 직권이기 때문에 시리즈 S라고 좀 써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자 RA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 자,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흘러나오죠. 그죠? 여기서는 어떤 전류가 나와요? 계좌 전류가 나오네. 여기서는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 자, 부하가 있으니까 이 부하와 이 전류가 만나서 자, 단자 전압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자, 전력을 소모한다면 VI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도 첫 번째 특징.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 여기 전류.
보니까 다 직렬 연결이야. 직렬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전류가 다 일정하다는 거지. 그래서 IA 전기자 전류와 자 계자 전류와 부하 전류는 어떻더라? 같더라. 그죠? 만약에 이 전류 값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요거 갖고 구할 수 있지. 자, 전압에 대한 전력 값으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기전력 2. 자, 기전력 2는 자, 여기 V 플러스 자, IA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아, 다 똑같으니까. 자, 전압 강화 몇 번 일어나? 하나, 둘. 그죠? 총 3번이잖아. RA 플러스 RS로 구할 수 있다더라. 자, 이게 특징입니다. 직권 발전기는. 이해되시죠? 근데 직권 발전기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전류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에서는 발전이 불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 특징 알아두시고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직권은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무부하 상태에서는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자고요. 세 번째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자고요. 복권 발전기. 자,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습니까? 근데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자 해보시자고요. 자, 세 번째, 자 복권 발전기예요. 복권 발전기. 자, 복권 발전기입니다. 자, 복권 발전기는 제가 뭐라 했냐? 계자와 자 전기자가 자, 어떻게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방금 그린 것처럼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발전기? 직권 발전기. 근데 자, 이게 없고 여기에 계자를 하나 이렇게 더 그려놨습니다. 자, 보니까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분권이 되겠죠. 그래서 자,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발전기를 뭐라고 해요? 이걸 복권 발전기라고 합니다. 복권 발전기. 자, 그래서 복권 발전기는 자, 직권 계자가 있고요. 분권 계자가 있겠죠. 분권 계자가. 그죠? 그래서 직분권 계자가 여기서 자속이 나오니까 어떻게도 나눠진다 했어요. 자, 가동 복권 발전기와 자, 차동 복권 발전기로 또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또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과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차동 복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평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이 자, 계자 저항과 이 계자 저항과 직렬 저항을 연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자, 이 부분이 또 이렇게도 나눠져요. 내분권이냐 내분권이냐 외분권이냐.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모르겠어. 아, 나는 진짜 그냥 이게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만 볼래 라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복권 발전기는 직권 계자 권선과 자, 분권 계자 권선이 직병렬로 접속된 자, 발전기이고 두 계자 권선의 자, 접속 방식에 따라 자속이 더해지는 가동 복권과 그 다음에 차동 복권으로 구분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분권 계자 권선의 접속 방법에 따라서 외분권과 내분권으로도 나눠지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전류와 기전력에 관련된 문제가 있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자, 분권이나 직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더 보시자고요. 왜? 복권 발전기는 직권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복권의 특징도 가지고 분권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복권이니까. 그럼 이렇게 본 거지. 자, 계자 권선의 저항이고 자, 직권 계자의 권선인데 자, 내가 이걸 뭘로 쓰고 싶어요? 분권으로 쓰고 싶어. 분권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돼? 분권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직권 계자를 뭐 하더라? 단락을 시키더라. 단락을.
근데 내가 이걸 직권으로 쓰고 싶대요. 직권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끊으면 되겠지. 개방시키면 된대. 자, 다시. 자, 뭘 쓰고 싶대요? 분권으로 쓰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RS, 자, 직권 계좌저항을 뭐 하면 되더라? 단락시키면 되더라. 자, 이걸 내가 직권으로 쓰고 싶대요. 직권으로. 그러면 계좌저항, 계좌공선 RF를 어떻게 하면 되더라? 개방시키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핵심 예제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자, 가동 복권 발전기의 내부 결선을 바꾸어 분권 발전기를 하고 싶대요. 자, 가동 복권 발전기에 자, 내부 결선을 바꿔서 분권으로 하고 싶대. 분권. 그러면 이 계좌저항. 자, 직권 계좌를 분권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 계좌를 어떻게 하더라? 단락을 시키더라.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알아두세요. 이 부분.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뿐이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복권은 또 여러분들이 자, 종류에 따라서는 가동 복권, 차동 복권, 계좌 권선을 어떻게 내 안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외부에다 집어넣을 것인지 그래서 외분권, 내분권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직류 발전기의 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계좌와 전기자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뭘로 나눠있으라? 타여자와 자여자로 나눠지고 자, 자여자에는 뭐가 있더라? 자, 계좌와 전기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 직병렬로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자, 직권, 분권, 복권으로 나눠 있으라. 거기에 대한 기전력 값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전류 전압의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자, 하나만 더 해보시자고요. 이제 발전기의 마지막 부분. 자, 발전기의 마지막 부분. 자, 발전기의 병렬운전이에요. 발전기의 병렬운전. 그러면 병렬운전까지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자, 7번째. 자, 7번째. 자, 직류 발전기에 자, 병렬운전이에요. 병렬운전.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입니다. 자, 병렬운전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야. 자, 발전기에 이제 부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놔야 돼.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발전기를 기존에 있는 발전기를 뭐 버리고 더 큰 걸 거기다 설치를 해요? 그게 아니잖아. 모든 병렬운전은 자, 저희가 직류기에서도 병렬운전을 하고 동기기에서도 앞으로 배울 동기기에서도 병렬운전을 하고 자, 변압기에서도 병렬운전을 합니다. 근데 그 병렬운전의 목적이 뭐냐?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발전기 2대를 자, 병렬로 연결시켜 가지고 운전을 시키는데 그게 발전기 2대를 붙인다고 해가지고 병렬을 연결시킨다 해가지고 다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건이. 그래서 병렬운전의 자, 첫 번째 조건을 좀 한번 볼게요. 조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직류기다 보니까 뭐가 같아야 됩니까? 직류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죠. 자, 극성이 일치해야 돼요. 첫 번째. 자, 극성이 자, 일치해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격 전압이 자, 일치해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자, A 발전기나 어떤 B 발전기에 자, 외부 특성 곡선이 자, 이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됩니다. 곡선이 자, 일치해야 돼요. 어떤 특성으로? 자, 수화 특성으로. 그러면 이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3대가 있었죠? 그죠? 자, 그 3대가 뭐야? 타여자,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차동, 복권. 자, 이런 발전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병렬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발전기 외의 발전기들은 자, 직권도 있고 복권도 있겠지. 자, 그런 발전기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병렬운전이 불가하더라 이거야.
왜?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서 일치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용량이 다른 경우 부하 전류로 나타내는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랍니다. 자, 이것도 외부 특성 곡선과 일치해야 된다는 특징이죠. 그럼 이래서 이제 보시자고요. 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극성이 일치해야 되고, 전격 전압이 같아야 되고,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으로서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병렬 운전이 불가한 게인데, 자, 병렬 운전이 자, 불가능한 게 있죠. 그게 누구야? 대표적으로 자, 직권이죠. 그다음에 자, 복권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에 차동 복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복권에서는 제가 뭐라 했어? 복권에서는 종류가 가동 복권이 있고, 차동 복권이 있고, 평복권이 있고, 과복권이 있고, 외분권이 있고, 내분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복권이라 보시고 이 차동 복권은 자, 예외라고 좀 봐주세요. 이건 시험 출제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네. 그죠? 그래서 복권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병렬 운전이 아예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자,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희 교재 그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발전기가 A 발전기가 있고 자, B 발전기가 있는데 이게 전기자가 되겠죠. 전기자가 있고 여기 이제 계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부하로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볼게요. 그럼 문제가 하나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어떤 사고 전류에 의해서 A 발전기에 전류가 약간 많이 흘렀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A 발전기에 전류가 약간 많이 흐르게 되면 자, 여기 자, 자석을 공급해주는 자, 이 계자 전류 값이 증가가 되겠죠. 그럼 계자 전류가 증가가 됐다는 것은 자속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네. 그럼 기전력 E는 자, KFI의 N인데 이 자속이 증가하니까 기전력은 증가하겠지. 이거 계속 증가합니다. 기전력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과 이 전압에 차가 생기고 전압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터져버린다고. 병렬은 불가죠. 그죠? 근데 자, 자속이 증가된 만큼 내가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자속이 증가가 되면 같이 이렇게 해서 증가돼서 나눠져서 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자, 뭐가 일정합니까? 증가가 돼도 바깥으로 나가는 전격 전압은 항상 똑같은 양이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이 선을 우리는 이걸 균합선이라고 합니다. 균합선. 자, 직권이나 복권 발전기는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렬 운전이 불가하지만 뭘 설치했을 때 자, 균합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면 뭐가 가능하더라? 병렬 운전이 가능하더라. 이해되시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병렬 운전 아무것도 아니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핵심 예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은 분권은 자, 수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 병렬 운전 가능하죠. 단자 전압이 같아야 돼. 맞죠? 전격 전압이 단자 전압이니까 전격 전압 같아야 되고 균합선은 설치할 필요가 없네. 출력하고 용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출력과 용량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병렬 운전에서는 자, 출력과 자, 용량은 어떻더라? 무관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핵심 예제도 풀어봤고, 자, 핵심 예제 10번 한번 더 볼게요. 자, 핵심 예제 10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자, 키워드가 뭐야? 복권이지, 복권. 복권은 병렬 운전이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한대? 균합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한대요. 답이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직류 발전기의 종류와 특성, 그 다음에 병렬 운전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잡아준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아니, 그거 외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